끝내자고. 예, 안녕하세요. 바로 녹화가 되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거짓말 사전 시리즈를 이 작가인데 제가 오상욱이라고 제목어사 오상욱이라고요. 이 김국일 작가님 천원열 TV 채널에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책 홍보차 나왔어요. 예,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지금 대형 서점에 다 가시면 구매가 가능하시고, 근데 좀 이게 구매를 10일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 안 하신 분들이 있다고요. 예스24에서 열흘 전에 주문하신 분들이 아직도 못 받은 분이 하필이면 제 패친이라 두 분이. 그런데 뭐 예스에서 지금 나간 게만 20권? 그러면 그 중에 두 번만 안 나갔겠냐고. 딴 것도 다 안 나갔다고 봐야 되는데 어제 내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예스24에 지네들이 아직 안 나간 거는 뭐 입금이 안 됐다던가 이런 것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치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이 사람들 결제한 내역이 다 나한테 다 보내줬는데 직접 내가 전화해서 따지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예스24에서는 배송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예, 한번 여러분들 저기 책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자, 이 책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좀 이렇게 적어왔어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사 해서. 자, 일단은 근데 저기 질문에 앞서 갖고 이게 마지막 장을 보니까 네. 뭐 법학과 K대학교 법학과를 네, 졸업하셨더라고요. 네. 저야 뭐 우수한 성적으로. 그러니까요.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셨. 우수한 성적. 예. 우수한 말. 어쨌든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이 책을 썼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갖고. 예. 자, 일단은 그 첫 장부터 이제 가는데 이거 뭐 사람들이 이 그림 보면은 막 복잡해 막 이럴 수가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놨죠. 자, 여기 제가 질문을 이제 포스트잇으로 하나 했는데 하나씩, 자, 요거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수간만의 차를 예로 지구 달 태양. 자, 이 합계는 그 우리 바닷물이 왜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라고 해요. 그걸 한 4m 정도 올라와요. 만조대, 간조대 쭉 빠지고 여기다 써서. 예. 빨간색이네. 예, 일부러 그거 갖고 왔습니다. 좀 크게 쓰시라고. 조수간만의 차, 밀물, 썰물. 그런데 이거를 일으키는 원인이 달의 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달의 인력. 그런데 태양계의 질량의 99.98%가 태양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구에 미치는 인력도 당연히 태양이 훨씬 강하겠지. 달은 뭐 조족지어에 불과하겠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래요. 왜냐면 이게 뭐 그렇잖아.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아무튼 그래서 내가 이걸 정말 달의 인력이 땡기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구 표면에 미치는 인력을 구해봤어요. 달하고 태양. 그랬더니 지구 표면에 미치는 지구의 중력을 1이라고 할 때 지구 표면에 미치는 달의 인력은 그 400만 분의 1이야. 400만 분의 1. 400만. 그리고 태양의 인력은 지구 중력의 7배예요. 7배, 7.14배.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2800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2800만 배가 더 큰 거야. 지구 표면에 미치는 달의 중력을 1이라고 할 때 지구 표면에 미치는 태양의 중력은 28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구의 중력이 지구를 당기고 있어. 이게 달보다 400만 배가 더 커. 그러면 달의 중력이 지구의 바닷물을 당겨봐야 400만 배가 더 큰 지구의 중력이 당기고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지구의 중력을 1이라고 할 때 지구 표면에 미치는 태양의 중력이 7.14배가 더 커요.
그러면 지구 표면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돼야 돼? 붙어 있을 수가 있나? 다 태양이 7배 더 센 힘으로 끌어당기는데 다 또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천체 공전 이론도 완전히 개구라라는 얘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다음 질문에 있으니까 네. 이제 왜냐면 이게 시간이 네. 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에 네네네. 대해서 이제 네. 이제 이거 갖고 좀 읽어보니까 뭐 서울대학교 물리학교 뭐 이렇게 다녔던 학생들 대학교 4학년 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요거 이제 이번 장은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있다. 예예. 예. 되게 멋있는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고요. 네.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고 다음 장 질문은 이제 자, 일단 책을 보여드릴게요. 예. 아 여기 있네요. 특수 상대성. 자, 일단 네, 방송에 나온 거죠 이게. 이게 이제 EBS에서 빛의 물리학이라고 거기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 규형인가 대한 뭐 그 친구도 있고. 예. 리뷰형이고 뭐 리뷰형이 아니고. 얘들은 이제 뒤에 나오는 거고 예. 팽창호들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광석불변의 법칙이에요. 예. 내가 볼펜 좀 다른 걸로. 서 있건 정지돼 있건 아니면 여기서 이제 빛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3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럼 1초 후에 빛이 나한테 오겠죠. 그러면 내가 정지해 있을 때도 빛과 나와의 상대 속도는 30만 킬로미터래. 얘들 하는 말은. 그리고 내가 빛을 향해서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질주를 해도 상대 속도는 30만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예.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죠? 내가 30만 킬로미터로 가고 빛도 나한테 30만 킬로로 오니까 60만 킬로가 돼야 되는데 이 광속불변의 법칙은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빛에 나에 대한 상대 속도는 내가 얼마나 빠른 게 어느 방향으로 가든 무조건 30만 킬로미터라고 주장을 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지. 예,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내가 광속으로 빛을 향해서 날아가요. 여기 광원이 이제 30만 킬로 떨어진 데 광원이 있어. 내가 광원을 향해서 빛의 속도로 날아가요. 1초 걸리겠죠. 예. 1초가 걸리는데 빛은 그동안 뭐해? 제자리에 서 있어야 돼. 무조건 30만 킬로가 돼야 되니까 합산한 게. 그렇죠. 그럼 빛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30만 킬로미터 속도로 도망을 가. 그러면 얘는 30만이 돼야 되니까 30만 빼기 30만 하면 0이 되잖아요. 원래 상대 속도는 그렇게 되는 거라고 원래는. 근데 광속 불변의 법칙에 의하면 빛의 속도는 60만 킬로가 돼야 돼. 그래야 30만 빼기 60만에서 30만이 나오니까 60만에서 뭐 30만을 빼든 어쨌든 그러면 빛은 내 속도에 따라서 계속 속도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 속도를. 이 상대 속도가 항상 30만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광속불변의 법칙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 얘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계산을 한 숫자고, 이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내가 빛을 향 서 있을 때는 30만 킬로, 빛의 절대 속도가. 그리고 내가 빛을 향해서 날아갈 때는 30 광속으로 날아갈 때는 빛의 속도는 0이 돼야 되고, 내가 30만 킬로미터로 또 빛으로 도망갈 때는 얘는 30만이 더 플러스 돼야 되니까 60만으로 날 따라와야 돼요. 계속 속도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빛의 절대 속도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계속 바뀌니까. 내 속도와 방향에 따라서 빛의 절대 속도는 계속 바뀌어요. 절대 속도를 모르는데 상대 속도를 어떻게 알 수 있지? 상대 속도가 30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절대 속도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모순들이 생기고, 또 이제 여러 명이, 예를 들어 한 명은 서 있고 한 명은 KTX를 타고 한 명은 우주로켓을 타고 가고 있고 한 명은 UFO를 타고 광속으로 날아가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을 딱 봐요. 이 빛은 누구한테 맞출 거야? 30만 킬로미터를.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내 속도에 따라서 빛이 상대 속도가 계속 30만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그 두 번째 장 동시성의 상대성으로 들어가면 봐봐요. 열차가 서 있어. 그럼 광원은 센터에 있고 이제 센서 등이 두 개가 있어요. 빛이 양쪽으로 분사를 하면 속도가 똑같겠죠.
분풀이 같이 들어온단 말이야. 정지해 있을 때는. 그리고 달릴 때도 그렇게 되는데 왜? 광원이 열차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은 안에서 볼 때는 똑같은데 똑같이 켜지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빛이 여기서 쐈잖아. 그리고 열차가 이만큼 갔잖아. 그러니까 빛의 거리는 이렇게 줄고 이쪽은 이렇게 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가 먼저 켜지는 걸로 보이는데 바깥에서 볼 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모습이 있냐면 요건 전등이고 한마디로 광원이고 빛을 쏴주는 기계고 빛은 여기서 이미 쏜 거야. 이렇게 이미 빛은 쏜 거야. 근데 이 움직일 때도 안에서 보면 똑같이 켜진다는 그 근거는 뭐냐면 광원이 양쪽 센서 등의 중간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 바깥에서 볼 때는 뒤쪽에 먼저 켜진다는 그 근거는 빛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얘가 빨리 오니까 빛의 거리가 이만큼 줄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순이지. 그렇죠. 그래서 광원이면 광원, 빛이면 빛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한 예.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전등을 기준으로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안에서 볼 때는 똑같이 켜진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는 또 빛을 근거로 한다고 거리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거리가 이렇게 줄어들고 여긴 늘어나기 때문에 뒤쪽이 먼저 켜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건 물리적인 거리의 변화잖아. 안에서 보든 바깥에서 보든 물리적인 거리의 변화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등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서는 빛을 기준으로 하고 이런 모순을 갖고 있어요. 예, 요 또 같은 설명이고 여기 네. 또 질문을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미온의 허구. 네. 예. 그러니까 뮤는 이 전자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예. 잡아보시죠. 그런데 이 현대 과학으로 원자를 촬영한 게 2008년도야. 예, 원자를 촬영한 데 성공한 게 2008년도예요. 그런데 이 뮤는 몇십 년 전부터 계속 관측을 했다 그래 얘네들이. 근데 원자의 크기는 10-8cm야. 10-8cm. 그런데 전자는 10-16cm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억 분의 1이야. 전자가 원자의 크기가. 그런데 원자를 촬영하는 데 성공한 건 2008년도야. 그런데 전자와 비슷한 뮤온을 얘네는 몇십 년 전부터 계속 관측을 해왔다는 거야. 아무도 전자를 본 사람은 없죠, 사실. 원자도 예, 얘들 원자도, 말로 봤다는 거지. 원자를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요. 본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얘네는 무조건 다 상상도니까. 바이러스도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다 있다 그림이지 그러잖아. 뭐. 그러니까 얘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다 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로 계속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기초과학 이론이 다 그래. 그러니까 태양도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예. 지네가 그냥 정한 거야 다. 근데 어떻게 달하고 또 태양하고 크기가 또 똑같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그 블랙선에 대해서도 한번 여기 다음 또 질문이 있습니다. 과학기술고를 졸업하고 예. 서울대 물리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청년하고 이제 어떤 예. 설담에 오가셨더라고요. 네. 이제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청년활 근데 제가 이 상대성 이론의 모순에 대한 영상을 2020년 한 4월쯤에 처음 올렸어요. 제 유튜브에. 예. 그랬더니 댓글이 막 한 진짜 2,000개 달렸어요. 알죠, 2,000개. 알죠. 예. 2,000개 달렸는데 대부분은 영상 보지도 않고 쌍욕만 막 하는 거지. 쌍욕만. 보지도 영상 않고. 보지도 않고. 그 중에 이제 의미 있는 댓글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뭐 4학년에 재학 중인 그 친구가 이 공식을 딱 적어주는 거예요.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 공식을 딱 적어주더니 이게 상대성 이론에서 그 상대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래요. 요게 예. 한글로 옮기면 이렇게 되고. 제가 마이크가 이쪽으로 돼 있어서 잠깐 자리를 목소리가 더 잘 들려야 되니까. 예. 여기에 상대성 이론의 공식이래요. 예, 그래서 예. 내가 여기다가 숫자를 다 넣어본 거예요.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내가 정지된 상태 100km가 나와. 예. 그런데 이제 하나의 숫자가 0일 때는 곱하니까 0이 나오니까 100이 나오는데 둘 다 움직이는 경우에는 근사치가 나와요. 이렇게. 예, 예. 0.000000000 얼마가 돼. 그거 1에서 그걸 빼면 0.0 뭐 1 0.99999 얼마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로 50을 나누면 어차피 50의 근사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계에서 구현될 수 있는 속도를 다 대입을 해봐도 안 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30만 킬로미터 근사치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광속의 10배의 속도를 집어넣어 봤어요. 빛하고 나의 속도의 상대의 속도를 구하는 건데 내가 광속의 10배로 질주하고 있을 때 그랬더니 그래도 또 30만이 나와. 멀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광속으로 빛을 향해서 날아갈 때 이게 그건데 이때는 1 나누기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나누기 0이 돼서 0km/s가 나와. 그러니까 이 공식에 뭘 대입해도 다 30만 킬로미터의 근사치가 나오거나 광속이나 0을 대입했을 때는 딱 떨어지는 30만이 나오는데 내가 광속으로 도망갈 때는 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식도 한마디로 숫자 노름인데 결국은 모순이라는 얘기지. 30만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의 정말 모순은 뭐냐면 봐봐요. V의 그러니까 나랑 이제 김 작가님하고 둘이 달려. 그 속도를 상대 속도를 구할 때는 이렇게 고전 물리학의 그 셈법을 분자에 넣어요. 그 다음에 그걸 나누는데 뭘로 나누냐면 나랑 김 작가님하고 속도를 곱한 값을 광속의 제곱으로 나눠버려. 한마디로 무한대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무조건 1이 나오는 거지. 분모는 무조건 1이 나오는 거야. 결국은 분자값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랑 김 작가님의 상대 속도를 구하는데 광속이 왜 개입이 돼? 그것도 제곱을. 왜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를 그걸 나누냐고. 우리 둘이 달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거기다가 왜 하필이면 또 1을 더하자고. 한마디로 분모를 1로 만들기 위한 숫자 노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다. 예. 이론적으로도 말이 안 돼. 설명을 잘 해주셨고, 네. 그 다음이 이제 질문이 그 청력. 아까 전에 이거는 좀 이어지겠네요. 네, 그 그렇죠. 조수. 원래는 이 부분에 들어있는 걸 제일 앞으로 뺀 거야. 그렇죠. 예. 예. 조수간만의 차를 이제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이거랑 또 연결되는 게 저는 그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또 구입을 하셔갖고 네. 뭐 뒤에다가도 질문을 했지만 네. 그 태양보다는 절대 달이 빠르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정도 빠르게 예. 제가 촬영을 한 날들이 엄청나게 많죠. 예예. 요거 한번 청력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 뭐 저기 그래프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뭐 언제 이렇게 촬영을 했고 예. 이런 것까지 이름을 너무 이거는 써있네,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네들은- 설명을 한 거지만 한번 더. 얘네들은 이제 요게 지구고 요게 바닷물이에요. 이 달이 여기 있어. 그러면 달의 인력이 바닷물을 땡긴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뒤쪽은 땡기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도 만져 여기도 만져 여긴 간져 이렇게 되냐고. 그러면 정말 땡겨서 그런 거면 이렇게 돼야지. 달이 여기 있으면 왼쪽으로 다 쏠려야지. 그래서 여기가 제일 간조가 돼야지. 달의 반대쪽이. 그리고 태양도 뒤에 같이 달하고 또 배치돼 있으면 보름달일 때는 예, 예. 그렇죠. 아니 저거 금음달일 때는 네. 태양이 같이 있고 보름달일 때는 달하고 태양이 반대로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태양하고 달의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지구의 자전하고 관계가 된 거거든요. 밀물 썰물 간조 만조가 지구가 이 상태로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간조 이렇게 계속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완도야. 대한민국의 완도. 그러면 자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만조가 되고 여기 있을 때는 간조가 되고 다시 일로 돌아오면 만조가 되고 이렇게 6시간마다
간조와 만조를 겪게 된다. 얘들 얘기는 이건데, 그러면 지구의 공전력은, 지구는 초속 얼마입니까? 30km잖아요. 왜 여기 30만으로 되어 있니? 이거 옷살에 바꿔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구는 이쪽으로 초속 30km로 공전을 하는데 뒤에서 달이 땡긴다고. 그러면 달이 없다고 칩시다. 그럼 일로 가면 지구물이 일로 쏠려야 되잖아. 바닷물이 뒤쪽으로, 이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말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봤던 부분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게 물대표 완도 기준으로 물대표 올해 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올해 내역이 다 나와 있는 건데, 자 1월 3일 날이 요게 이제 보름달이 뜬 날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하얗게 돼 있는 게 보름달이 뜬 날. 만조 수위는 387cm. 아침 10시 14분에. 금음달이 뜬 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 뒤에 태양이 같이 늘어서 있어요. 그럼 얘네는 지금 태양의 기조력이 달의 45%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금음달일 때가 달하고 태양이 같이 떠 있으니까, 보름달이 떠 있을 때 달 혼자 떠 있을 때 그 기조력을 100%라고 얘기한다면, 태양하고 같이 떠 있을 때는 땡기는 힘이 145%가 되겠죠. 그런데 봐봐요. 만조 수위가 351cm로 한 36이네. 36cm가 더 낮아. 이 날이 원래 더 강해야지, 태양하고 둘이 같이 늘어서 있으니까. 그리고 2월달도 마찬가지로 보름달만 떴을 때는 384cm고 태양하고 같이 떴을 때는 356cm로 거의 한 30cm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지네 논리로도 맞지가 않아. 근데 더 웃긴 건, 여기 질문 한번, 저기 보름달 만조 수위 이거 지금 하는 얘기. 지금 얘기고, 예, 좀 넘기고요. 예. 근데 3월 4월을 보면, 자 3월엔 보름달만 떴을 때 366cm, 태양하고 같이 떴을 때는 365cm로 1cm 밖에 안 줄어. 아까는 30 몇 cm 줄었잖아요. 4월 달에는 보름달만 떴을 때는 339, 태양하고 같이 떴을 때는 386으로 몇 cm야? 거의 50cm가 더 높아. 그러면 이놈의 인력은 뭐 지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작용하는 거냐? 중력도 똑같네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중력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세부적인 사례를 든 거고, 아까 그거 제일 앞부분, 이거는 이제 그 달과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중력의 크기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모순적이다. 그거를 얘네가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쳐놨냐면, 이광식의 천문학 플러스라는 그 어떤 카테고리가 있대요. 그 천문학 뉴스를 다루는, 달의 기조력 왜 태양보다 셀까라는 기사가 있어. 여기를 보면 쭉 나와요. 질량,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질량 계산을 해놓은 거야. 이렇게 태양이 지구보다 33만 배 크고, 달의 질량은 지구보다 80배가 작으니까 2640만 배가 된다. 이거 질량 편차는. 그러니까 질량에 따른 달과 태양의 중력 편차는 태양이 2640만 배가 더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따져야 되잖아요. 태양이 달보다 400배가 멀리 있기 때문에 2640만을 400의 제곱으로, 즉 16만으로 나누면 태양의 지구에 미치는 중력은 165배밖에 안 된다, 달에.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왜? 이거는 이렇게 400의 제곱으로 나누는 건 주체가 지구일 때, 지구의 중력이 예를 들어 달에 미치는, 예를 들어 자 지구가 있어요. 여기 달이 있고, 그리고 태양이 여기 있잖아요. 지구가 달에 미치는 그 중력을 1이라고 할 때, 태양은 달보다 400배가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400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400의 제곱 이렇게 지구의 중력을 계산할 때 이걸 1이라고 할 때 달에 미치는 지구의 중력을 1이라고 할 때 태양에 미치는 중력은 16만 분의 1이 된다고. 그럴 때나 이 400의 제곱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달에 미치는 중력을 예를 들어 4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1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399가 되겠지. 그죠? 태양이 달에 미치는 중력을 400이라고 할 때 지구에 미치는 중력은 399가 된다고. 그러니까 겨우 400분의 1만 감소해야 될 태양의 중력을 400의 제곱으로 나눠버린 거야. 뭐 1억 5천만 킬로 떨어졌으니까 그렇다라는 식으로 뭐 그러니까 그 달의 거리의 400배가 멀기 때문에라고 할 때는 지구의 중력을 따지는 거고, 태양의 중력을 따질 때는 달하고의 거리에 1만 더 멀리 있으니까 태양의 달에 미치는 중력을 400이라고 할 때 1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에 미치는 중력은 399가 되는 건데, 한마디로 400분의 1로 줄어드는 건데, 이거는 역으로 지구를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400의 제곱분의 1로 나눠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건 정말 밑장빼기지. 이런 밑장빼기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 물리학자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사기만 진짜 밥 먹듯 치는 놈들이 물리학자라는 놈들. 요거 좀 한번 보시고요. 그 또 질문은 이제 추가적으로 안 했고 뭐 뒤에 네. 뭐 여러 얘기들 뭐 캠트레일 얘기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식을 통해서 지구가 평평한지 둥근지를 증명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주사 제일 중요한 부분. 독주사로 사람들이 매년 그거는 잠깐만 이게 유튜브가 정지당하니까 예, 그거 그러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예, 나중에 한번 책으로 보시는 걸로. 책으로 한번 보시는 걸로 하시고 네. 여기 지금 보면은 뭐 하여튼 인구 감쇄 추이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일단 2021년에 20만 명이 줄었고 그 2022년도 20만 명이 줄었고 총 인구수가. 그리고 23년 4년이 10만 명씩 줄었어요, 인구가. 현재까지 한 70배에서 80만 정도 줄은 거죠, 그러면? 그렇죠. 예, 그 전에 그 2020년 기준보다. 예. 그 이번에 저기 다른 거보다도 또 저기 그 턴오프힐 TV 세미나 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신다 그랬는데 네, 제가 가야죠. 예, 또 책을 또 기증해 주신다 그래 갖고 10권을 제가 예. 근데 그날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무작위로 뭐 이렇게 한 번씩 10권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나눠 드릴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책 아유, 다시 한번 뭐 이거 쓰시면서 감회라든가 좀 이런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쓰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이제 1편을 쓰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유튜브를 해서 계속 영상을 만들어 왔던 것들을 정리한 거고, 1편에 썼던 것들 중에서도 이제 나오는 게 있고 하니까 거의 집필에만 10년이 걸렸고, 이거 이번에는 제가 출판사를 안 거치고 제 혼자 다 해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안 해봤던 거를 이제 직접 다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간에 그냥 출판사에 맡기자. 돈 더 주더라도 출판사에 맡기자. 몇 번을 그렇게 막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뭐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제 돈으로 한 게 아니라 투자자님이 나서셔서 2천을 투자해 주셔갖고 낼 수 있었어요. 그 투자자님한테. 그 뒤에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 송 선생님도 카메라를 또 기증해 주셨고. 예, 송명원 씨라고 제 구독자인데 저랑은 이제 한 2번인가 본 적이 있어요. 오프에서 저희 집에도 한번 왔었고, 이제 제가 여름 휴가 때 한번 놀러도 갔었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일면식도 없을 때 처음에 그 친구가 이제 올라왔을 때 뭘 막 잔뜩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카메라 사라고 또 돈까지 또 80만 원을 보내줘서 피천 사는데 보탬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달이 태양보다 20%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걸 이제 카메라로 계속 촬영해 놨던 거. 그 증거 자료를 다 남기셨잖아요. 그렇죠, 다 있죠. 원본도 다 있고, 이제 제 다른 서브 채널에 다 올라가 있고.
뭐 완전 다는 안 올라가 있고 뭐 이렇게. 근데 계속해서 이제 물리학자라든가 천문학자들이 계속 이제 좀 옳지 않은 그런 그 진행하면 어떻게 또 이거를 이 책 한 권으로 다 작게는 아니요, 이 한 권으로 예. 걔네가 사형 선고를 내린다 이렇게 저런 써놓던데. 저런 거 있잖아요. 푸코의 진자 읽어봤죠? 푸코의 진자 뭐 간단하니까 그거도 한마디 합시다. 이 북극점에서 진자를 설치해 놓으면 진자는 계속 같은 자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구만 자전을 하는 거야. 24시간에 한 바퀴 360도를. 그런데 적도에서는 설치해 놓으면 옆구리가 붙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적도는 진동면이 회전을 하지 않는데요. 진자의 진동면이. 그래서 그 공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북위 한 50도 정도 돼. 프랑스가. 프랑스에 설치되어 있는 푸코의 진자는 24시간에 270도를 회전을 한대요. 진동면이.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37.5도잖아요. 북위 위도가. 거기는 한 220도가 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푸코의 진자가 한국에만 10개가 있어요. 설치해 놓은 게. 근데 이건 다 전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밀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기로 입력해 놓은 대로만 각도대로만 움직이는 거야. 회전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정말 푸코의 진자가 지구 자전의 시각적인 증거가 되려면 진자의 줄의 길이에 상관없이 모든 진자가 같은 위도에선 똑같은 만큼만 회전을 해야죠. 그래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 개입이 안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전자로 작동을 아니 되더니. 근데 40cm 줄, 그러니까 1m짜리 줄에 매달린 진자는 하루에 2880도로 회전을 해. 한 10바퀴로 회전하는 거예요. 거의 한 8바퀴 정도. 그런데 저기 박물관에 설치된 푸코의 진자만 하루에 220도를 회전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이 지구 자전의 증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맞습니다. 줄의 길이에 따라서 회전 각이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푸코라는 사기꾼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서 270도를 회전해야 되니까 이 정도 68m짜리 줄에 매달면 하루에 270도만 회전을 하니까 자 이게 빼박진 거야. 이렇게 사기를 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까지 해서 뭐 이거랑 그 전에 이제 제 그 초판의 증보개정판이랑 그 두 가지로 사실 지동설은 이제 사용 선고를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제일 앞부분 요 상대성 이론까지만 해도 게임은 끝난 거지. 중력이다 모순이라는 거. 아 그러시면 이번에 참여하실 때 그 앞서서 썼던 책들도 좀 가져오실 수 있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증보개정판은 저거라 전자책이라. 전자책. 아 전자책 말고 또 종이책으로 뽑으신 거 그건 다 나갔나요? 종이책은 다 나갔죠. 아, 품절돼서 없고. 아 맞다. 천권 다 나갔. 그때도 저 김국일 작가님 유튜브에 나와서 답하는 거예요. 예예. 이것도 좀 많이 좀 홍보 좀 됐으면 하고. 이것도 좀 나가면은 이게 이제 한 100분만 구입을 해주셔도 교보의 과학 분야의 도서가 한 23,000 정도예요. 그 중에 한 번에 한 베스트 10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노출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건 뭐 홍보를 전혀 안 해갖고 뭐 오프라인이나 뭐 온라인이나 홍보를 전혀 안 해갖고 그냥 내 주변 아는 분들만 사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나간 게 50부? 벌써 한 열흘 다 됐는데 한 50부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뭐 지구과학 분야에서 한 4등 뭐 10등 안에 들어요. 1등이 돼야 되겠네요. 그 지구과학보다 이제 높은 게 과학 분야니까 글로 이제 월반을 해야죠. 그러려면 한 100분 이상 요걸 주말에 좀 사주시면 아마 월요일 날은 과학 분야 한 랭킹 10위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으로도 외부에 노출이 되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사겠지. 지금 교보문고 오프라인 매장에 한 50건 들어가 있거든. 50건은 아니고 50건을 보냈는데 얘네들이 삥땅을 쳤는지 28건만 들어가 있더라고. 매대에 들어가 있는 건 3개. 강남, 광화문, 잠실 이 3개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한 권씩만 전국에 다 뿌려놓은 거야. 한 권씩은 매대로 못 가거든요. 책꽂이로 바로 가요. 그건 홍보 효과가 전혀 없는 거야. 처음에 나랑 계약을 할 때는
5건씩 10개의 매장에다 깐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처리를 해놨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책 신간이 나오거든요. 네, 얘기 그래서 이거 지동설의 사형을 선고한다를 뒤에다 이제 좀 홍보로 좀 쓰겠습니다. 예. 아유 왜? 예. 뭐 얼마든지 쓰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아,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솔직히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좀 빠르게 요거 바쁘시니까. 지동설의 사형을 선고한다. 근데 좀 자, 잘 부탁드립니다. 좀 이제 과격한 얘기도 안에 좀 많이 뭐 진짜 뭐 나시니 뭐 도끼니 이런 얘기가 막 근데 한데 보시면은 알아요. 예.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맞습니다. 예. 얘네들이 어떤 거짓말을 치는지를 아시면 예. 100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 저자 세모거사 오상욱 선생님 나오셨다가 이제 그 마지막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세미나에서도 뵐게요. 세미나에도 오십니다. 네.